지금부터 설명하는 증상들 중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해보세요. 기운이 없고 쉽게 짜증이 난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식곤증이 몰려오고 종종 일상생활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빵, 과자, 초콜릿 등의 간식을 자주 찾게 되고 먹게 된다.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나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렸을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한 증상들은 만성 피로의 증상들입니다. 누구라도 최소한 한 가지 정도의 증상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만성 피로는 말 그대로 피곤한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은 채널에 올려져 있으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러나 만성 피로라는 것만 알지 왜 만성 피로가 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 피로의 문제는 몸의 휴식이 아닌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책의 저자인 잭 컬럼과 버트 벅스는 피로의 원인을 탄수화물 중독에서 찾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저항성,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감자, 옥수수, 콩 등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빵, 과자, 떡 등 잘 제조된 식품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다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소화, 흡수가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화와 흡수가 빠르면 인슐린 분비도 빨라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 결국 혈당과 인슐린이 과다하게 높아집니다. 혈당과 인슐린이 과다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주범이고 DNA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합니다.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식욕도 따라서 높아지고 결국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순환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이 더 안되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들이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아 혈당을 낮추는 데 실패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약화되면 걸리는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과일 주스 등을 줄이는 것이 좋고 식사를 할 때 단백질과 채소를 즐겨 먹으면 됩니다. 이러한 식품의 예로는 오이, 무, 토마토, 파, 배추, 버섯, 샐러리,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도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E가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몸에 있던 비타민 E도 줄어듭니다. 비타민 E는 해바라기 씨, 볶은 땅콩, 참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운동을 통해 근육이 발달하면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다행히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장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는 비전분성 채소와 과일을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고 요거트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